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9급 공무원 물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빛을 이용한 정보의 저장 매체가 아닌 것은, 이렇게 쭉 1, 2, 3, 4번이 나와 있죠. 다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이긴 하는데, 이제 3개는 빛을 이용한 것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2번이 뭐예요? 컴팩트 디스크, 쉽게 말해서 CD죠. 옛날에 CD로 이제 음악 듣기도 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CD에 담아서, 이번에는 컴팩트 디스크에 담아서 저장하기도 했죠. 이 CD의 저장 용량을 2배로 늘린 게 뭐냐면은 3번의 디지털 버스타일 디스크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머리 글자를 딱 보냐면 DVD죠. 그 다음에 4번은 제 글자 그대로 읽으면 블루레이 디스크입니다. 요즘 동영상 옛날에 시청할 때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이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DVD보다 이제 화질이 훨씬 좋아진 그런 매체라고 이렇게 했었죠. 2번, 3번, 4번 모두 이제 레이저를 쏴서 정보를 읽어드리는 광 디스크고요. 이 광 디스크는 이제 빛, 쉽게 말해서 레이저를 디스크 표면에 쏴서 정보를 저장하고 또 읽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플래시 메모리뿐만 아니라 옛날에 이제 플로피 디스크나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서도 정보를 저장했거든요. 근데 플래시 메모리, 플로피 디스크,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는 전자기장을 이제 표면에 걸어줘서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를 읽어드리고 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를 이 그림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과정 2에서는 공기덩어리가 단열 팽창하고요. 과정 B에서는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단열 과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단열 과정이 뭐냐면요. 단열 과정은요, 어떤 연력학계가 외부와 열 및 물질의 출입이 차단된 채 변화하는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기체를 갑자기 팽창시키거나 압축시키면은 열이 흡수되거나 방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이럴 때 단열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단열 과정에는 단열 팽창 과정이 있고 단열 압축 과정이 있는데요. 단열 팽창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단열 팽창은 이제 열이 이렇게 흡수되거나 방출되지 않고서 팽창되는 그런 과정인데, 팽창된다는 건 뭐예요? 부피가 증가한다는 소리죠. 부피가 증가하면은요, 외부에 일을 하게 됩니다. 외부에 일을 해줬으니까 내부에서는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또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기체의 온도가 하락됐다는 것, 내부 기체의 온도가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기 기억에는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에서 공기덩어리의 온도는 낮아진다라고 했거든요. 보기 기억에서 단열 팽창 과정에서 공기덩어리의 온도는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단열 압축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체 온도가 상승하는데요. 단열 팽창 과정에서 기체 온도가 내려가는 이유는 공기덩어리가 외부에 일을 해줘서거든요. 그럼 외부에서 일을 받게 되면은 단열 압축 과정에 의해서 기체 온도가 상승하겠죠. 근데 보기 니은을 보면은 A에서 공기덩어리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과정이 뭐냐면 단열 팽창 과정인데 여기서 일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우리가 물을 끓이면 물은 수증기로 변하죠. 그리고 물을 끓인다라는 것은 물에 열을 가한다는 소리고, 열이라는 에너지를 또 가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물은 우리가 열을 가했으니까 물은 열을 흡수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수증기가 응결돼서 물방울을 맺히게 한다는 것은 수증기가 에너지, 즉 열을 외부로 방출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보기에서 기억만 옳은 설명을 하게 됐고, 이제 디귿번에 있는 설명은 B에서 응결되는 수증기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응결된 수증기는 외부로 열을 방출하잖아요. 열을 방출하고서 이제 수증기가 이제 물방울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또 물방울이 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은 그 물방울은 어떻게 돼요?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너무 추울 때 실내에다가 이제 물을 갖다 대야에 물을 받아 넣어서 이제 방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물이 얼어요. 이제 물방울이 이제 얼음으로 변하는 과정이죠. 물이 얼면서 외부에 일을 해주게 되고, 외부에 일을 해줬다는 것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물이 얼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 방출된 에너지만큼 실내 온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너무 추울 때 물을 대야에 받아서 방에 이렇게 놔두곤 했어요. 그럼 이제 대야의 물이 살짝 얼었죠. 그럼 여기서 옳은 설명만 고른 것은 이제 A에서 공기덩어리의 온도는 낮아진다. 이거 기억만 옳은 설명이 되겠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전 효과에 대해 설명한 글의 일부분이다. 가나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전 효과가 어떤 건지 이제 쭉 보면은요, 광전 효과는요, 금속의 특정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가진 빛을 쏘게 되면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하고요. 아인슈타인은 광양자설로 광전 효과를 설명했는데, 빛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라고 하는 입자라고 봤거든요. 그동안 빛은 파동이라고 봤는데, 아인슈타인은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양자설에 따르면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라는 입자 때문에 그 광자를 금속 표면에 쏘이게 되면은 금속에서 전자가 이제 튀어나온다는 거고요. 그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가 큰 빛을 쏘일수록 더 커진다라는 게 바로 광양자설입니다. 그러면 가나 다에 이제 전자와 진동수, 광자 이렇게 옳게 다 써놓은 것을 1, 2, 3, 4번에서 고르면은 4번이 되겠죠. 가는 전자, 나는 진동수, 다는 광자 이렇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대중들에게 상대성 이론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타긴 탔는데 그가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된 공로는요,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해준 광양자설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번과 3번 보면은 이제 쿼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쿼크가 뭐냐면은요, 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양성자보다 더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를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LED라고 하죠. 다음 이제 1, 2, 3, 4번이 있는데 여기서 발광 다이오드, 즉 LED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를 이제 우리가 고르는 문제거든요. 발광 다이오드는 PN 접합 다이오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듯이 LED의 D는 다이오드의 머리 글자가 되겠죠. N형 반도체의 전도 D에 있는 전자는 P형 반도체의 원자가 D에 있는 양공으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이때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 에너지는 높은 상태고요. P형 반도체 안에 양공의 에너지는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이동을 하겠죠. 따라서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가 P형 반도체 안에 양공으로 이동할 때요, 빛의 에너지가 방출하게 됩니다. 그 빛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쓰는 LED에서 나오는 빛이 되겠죠. LED는 빨간색, 녹색, 청색 LED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이라고 들어봤죠? RGB라고 해서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파란색, 빛의 삼원색이죠. 그래서 LED에서도 이 세 가지 LED가 있습니다. 요즘 LED 조명 많이 사용하고 있죠. 사무실이나 학교, 교실, 실내 집
집에서도 이제 형광등 대신에 LED 조명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LED 텔레비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 장치로도 이 LED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에도 LED가 쓰이고 있고요. 근데 보기 4번을 보면은 2m 베이스 컬렉터라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트랜지스터는요 2m 베이스 컬렉터라는 세 개의 단자로 이어져 있어 가지고, 트랜지스터 본 분은 알겠지만 이게 트랜지스터 밑에 세 가닥으로 이렇게 작은 철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철선을 이제 다른 회로에 연결해서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를 이 그림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과정 2에서는 공기덩어리가 단열 팽창하고요. 과정 B에서는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단열 과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단열 과정이 뭐냐면은요, 단열 과정은요, 어떤 연력학계가 외부와 열 및 물질의 출입이 차단된 채 변화하는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기체를 갑자기 팽창시키거나 압축시키면은 열이 흡수되거나 방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이럴 때 단열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단열 과정에는 단열 팽창 과정이 있고 단열 압축 과정이 있는데요. 단열 팽창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단열 팽창은 이제 열이 이렇게 흡수되거나 방출되지 않고서 팽창되는 그런 과정인데, 팽창된다는 건 뭐예요? 부피가 증가한다는 소리죠. 부피가 증가하면은요, 외부에 일을 하게 됩니다. 외부에 일을 해줬으니까 내부에서는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또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기체의 온도가 하락됐다는 것, 내부 기체의 온도가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기 기억에는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에서 공기덩어리의 온도는 낮아진다라고 했거든요. 보기 기억에서 단열 팽창 과정에서 공기덩어리의 온도는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단열 압축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체 온도가 상승하는데요. 단열 팽창 과정에서 기체 온도가 내려가는 이유는 공기덩어리가 외부에 일을 해줘서거든요. 그럼 외부에서 일을 받게 되면은 단열 압축 과정에 의해서 기체 온도가 상승하겠죠. 근데 보기 니은을 보면은 A에서 공기덩어리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과정이 뭐냐면 단열 팽창 과정인데 여기서 일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우리가 물을 끓이면 물은 수증기로 변하죠. 그리고 물을 끓인다라는 것은 물에 열을 가한다는 소리고, 열이라는 에너지를 또 가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물은 우리가 열을 가했으니까 물은 열을 흡수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수증기가 응결돼서 물방울을 맺히게 한다는 것은 수증기가 에너지, 즉 열을 외부로 방출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보기에서 기억만 옳은 설명을 하게 됐고, 이제 디귿번에 있는 설명은 B에서 응결되는 수증기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응결된 수증기는 외부로 열을 방출하잖아요. 열을 방출하고서 이제 수증기가 이제 물방울로 변하게 되는 거죠. 또 물방울이 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은 그 물방울은 어떻게 돼요?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너무 추울 때 실내에다가 이제 대야에 물을 받아 넣어서 이제 방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물이 얼어요. 이제 물방울이 이제 얼음으로 변하는 과정이죠. 물이 얼면서 외부에 일을 해주게 되고, 외부에 일을 해줬다는 것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물이 얼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 방출된 에너지만큼 실내 온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너무 추울 때 물을 대야에 받아서 방에 이렇게 놔두곤 했어요. 그럼 이제 대야의 물이 살짝 얼었죠.
그럼 여기서 옳은 설명은 옳은 설명만 고른 것은 이제 A에서 공기 덩어리의 온도는 낮아진다. 이거 기억만 옳은 설명이 되겠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전 효과에 대해 설명한 글의 일부분이다. 가나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전 효과가 어떤 건지 이제 쭉 보면은요, 광전 효과는요, 금속의 특정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가진 빛을 쏘게 되면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하고요. 아인슈타인은 광양자설로 광전 효과를 설명했는데, 빛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라고 하는 입자라고 봤거든요. 그동안 빛은 파동이라고 봤는데, 아인슈타인은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양자설에 따르면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라는 입자 때문에 그 광자를 금속 표면에 쏘이게 되면은 금속에서 전자가 이제 튀어나온다는 거고요. 그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가 큰 빛을 쏘일수록 더 커진다라는 게 바로 광양자설입니다. 그러면 가나 다에 이제 전자와 진동수, 광자 이렇게 옳게 다 써놓은 것을 1, 2, 3, 4번에서 고르면은 4번이 되겠죠. 가는 전자, 나는 진동수, 다는 광자 이렇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대중들에게 상대성 이론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타긴 탔는데 그가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된 공로는요,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해준 광양자설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번과 3번 보면은 이제 쿼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쿼크가 뭐냐면은요, 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양성자보다 더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쿼크에는 6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6가지 쿼크가 이렇게 조합을 이뤄서 이제 더 큰 입자를 만든다고 하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를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LED라고 하죠. 다음 이제 1, 2, 3, 4번이 있는데 여기서 발광 다이오드, 즉 LED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를 이제 우리가 고르는 문제거든요. 발광 다이오드는 PN 접합 다이오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듯이 LED의 D는 다이오드의 머리 글자가 되겠죠. N형 반도체의 전도 D에 있는 전자는 P형 반도체의 원자가 D에 있는 양공으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이때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 에너지는 높은 상태고요. P형 반도체 안에 양공의 에너지는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이동을 하겠죠. 따라서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가 P형 반도체 안에 양공으로 이동할 때요, 빛의 에너지가 방출하게 됩니다. 그 빛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쓰는 LED에서 나오는 빛이 되겠죠. LED는 빨간색, 녹색, 청색 LED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이라고 들어봤죠? RGB라고 해서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파란색, 빛의 삼원색이죠. 그래서 LED에서도 이 세 가지 LED가 있습니다. 요즘 LED 조명 많이 사용하고 있죠. 사무실이나 학교, 교실, 실내 집에서도 이제 형광등 대신에 LED 조명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LED 텔레비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 장치로도 이 LED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에도 LED가 쓰이고 있고요. 근데 보기 4번을 보면은 2m 베이스 컬렉터라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트랜지스터는요, 2m 베이스 컬렉터라는 세 개의 단자로 이어져 있어 가지고, 트랜지스터 본 분은 알겠지만 이게 트랜지스터 밑에 세 가닥으로 이렇게 작은 철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철선을 이제 다른 회로에 연결해서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천장에 고정 도르래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도르래에는 질량이 각각 M1, M2인 두 개의 벽돌 A, B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줄에 매달려 있고요. 정지해 있던 벽돌들을 가만히 놓았을 때 벽돌 B가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A로 내려갔습니다. B가 내려갔다는 소리는 이제 벽돌 A보다 벽돌 B가 무겁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벽돌 A의 질량을 M1이라고 했을 때 그 M1의 질량이 얼마인가 라는 건데요. 이때 줄과 도르래의 질량 모든 마찰은 무시하고요. 중력 가속도 값은 G로 이제 설정했습니다. 벽돌 B가 내려가게 되면은 벽돌 A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도르래 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벽돌 B가 아래로 내려갈 때 벽돌 B는 위로 올라가고 또 A와 B는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A와 B가 함께 밑으로 내려가고 이때 가속도는 A라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F는 MA잖아요. 그때 M이 어떻게 되겠어요? A, B 둘 다 쭉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A는 올라가면서 도르래를 지나서 내려가게 되니까 질량은 M1 플러스 M2가 되겠고 가속도는 A가 되겠죠. M1 플러스 M2 곱하기 A라는 힘으로 이제 벽돌 A와 B가 또 내려가겠죠. B는, 그러니까 벽돌 B는 장력 T에 의해서, A에 의한 장력 T에 의해서 낙하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잖아요. 장력 T는 또 벽돌 A에 의한 중력과 크기가 같겠죠. 그렇게 되면 이 시스템을 분석하면은 벽돌 A와 B는 이제 쭉 밑으로 가속도 A로 내려가는데 그때 힘은 M1 플러스 M2 곱하기 A가 되겠고요. 이 힘을 분석하면은 원래는 A가 없었을 때 벽돌 B의 자유낙하,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M2G에서 벽돌 A에 의해서 내려가는 힘이 자유낙하가 방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A에 의한 장력 T를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1 플러스 M2 곱하기 A는 M2G T가 되겠죠. 근데 장력 T는 벽돌 A에 의한 중력이니까요. 이 식은 M2G M1G라고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A의 질량 M1이잖아요. M1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니까 M1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먼저 좌변에 M1 플러스 M2 곱하기 A를 전개해서 풀어주면은 M1A 플러스 M2A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M2G M1G가 되겠고요. 그래서 M1, M2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G 플러스 A 곱하기 M1은 G 마이너스 A M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M1이잖아요. 그럼 좌변을 M1만 남고 나머지를 이제 우변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M1은 G 플러스 A 분의 G 마이너스 A 곱하기 M2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1의 질량은 바로 G 플러스 A 분의 G 마이너스 A 곱하기 M2가 되겠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일정량의 기체에 5kcal의 열량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8400J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체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은 몇 줄이 되겠는가 하는 건데요. 이때 1kcal는 4200J로 이제 계산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5kcal를 이제 주울로 환산을 해 볼게요. 계산하기 편하게요. 열량을 주울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은 1kcal가 4200J이라고 했으니까 5kcal는 이제 거기다 4200을 곱해서 21000J이 되겠죠. 이것은 외부에서 일정량의 기체에 가해진 열량이고요. 이만큼 열을 받은 기체가 외부에 8400J의 일을 해줬다는 소리가 되겠고, 그러면 21000J에서 8400J의 일을 해줬으니까 남은 건 얼마예요? 21000에서 8400 빼면은 12600J이 되겠죠.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여기 나와 있는 12,600J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에 12,60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이제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이 뭐냐면요, 외부에서 들어온 열은 그 시스템에서 한 일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으로 이제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가해진 열은 일부는 외부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내부 에너지로 저장된다는 소리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요, Q는 W 플러스 델타 E가 되고요. 여기서 Q가 뭐냐면은 외부에서 가해진 열이 되겠고, W는 외부의 한 일이 되겠고, 델타 E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나타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물의 열의 일당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열의 일당량이 뭐냐면요, 물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을 말하고요. 1칼로리는 4.2J의 일을 하고요. 1kcal는 4200J의 일을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9급 공무원 물리 시험 문제를 몇 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